네, 모두의 한국사 김범석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그 3.1운동 직후에 출연했던 우리 그 독립단체 중에 교과서에는 실리지 않는 단체죠. 대동단이라는 단체에 대해서 한번 짤막하게 한번 제가 한번 정리하고자 합니다. 자, 대동단. 우리 대동단결하자라는 말 많이 쓰죠. 그래서 이 대동이라는 말은 원래 이 공자, 우리 뭐 갑자기 중국에 공자 나오는데, 공자가 쓴 이 얘기편에 나오는 그런 말이죠. 어떤 이상사회를 뜻하는 뭐 그런 말이죠. 그래서 우리 뭐 다 함께 대동단결하여 뭐 이런 말 쓰죠. 자, 이러한 대동단을 만든 이 단체, 여기는 과연 어떤 단체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일진회가 나오네요. 일진회는 우리가 한국사 공부를 쭉 할 때 보면 친일, 아주 대표적인 친일 단체죠. 일본이 조선을 합병하는데 제발 좀 우리나라 좀 합병 좀 해주십시오라고 뭐 탄원서, 청원서까지 했던 그러한 친일, 반매국적인 그런 단체가 바로 일진회였죠. 자, 이렇게 일진회에서 이런 반매국적인 활동을 했던 뭐 이용구, 송병준 뭐 이런 을사오적 중에도 들어가는 그런 인물들이 쭉 나오지만 여기 아주 충성을 했던 인물이 있었죠.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 하면은 전협이라는 인물이었어요. 자, 이 전협이라는 인물은 얼마나 이용구나 송병준한테 충성을 잘했냐면은 소위 얘기해서 한일 합방 할 때 아주 이 두 사람을 이제 아주 그냥 1등 공신으로 아주 그냥 일을 열심히 했고요. 또 뭡니까? 청원서의 서명도 세 번째로 우리 조선을 좀 병합해 주십시오라고 서명을 했던 넘버 3였다라는 인물 아닙니까? 자, 이런 이 전협이 아주 대표적인 친일이었죠. 친일. 자, 이렇게 이런 친일, 이때 당시에 소위 나라를 팔아먹으려던 이 일진회를 비롯한 이런 친일 단체들은 뭔가 머리를 잘못 썼다라고 이렇게 이 책자에서 설명을 하고 있죠. 일정 부분은 일리가 있죠. 하지만 잘못된 거죠. 나라가 적국에 넘어가서 거기에서 일정 부분 자기네들이 어떤 기득권을 차리고서 나라를 운영하겠다라는 그런 그런 망국적인 그런 생각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어찌 됐던 간에 이렇게 일본한테 나라를 팔아먹히는데 소위 1등 공신을 자처했던 인물들 중에는 이거 내가 참 잘못했구나. 일본 애들이 정말 아주 나쁜 놈들이구나. 이렇게 또 뒤늦게 후회했던 그런 사람들도 없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있겠죠. 자,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 전협이라는 인물로 보시면은 크게 문제는 없을 겁니다. 무조건 우리가 이 이율 흑백을 해가지고 이 사람은 독립운동가, 이 사람은 친일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무자르듯이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이렇게 극단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매우 금물이죠. 자, 이런 이 전협은 일진의 회원이면서 일진회로부터 이제는 버림을 받았죠. 아니, 버림을 받은 게 아니라 일진회 자체가 해체가 돼 버리는 거죠. 일본에서 뭡니까? 소위 토사구팽이라고 일진회 잘 빨아먹다가 결국은 합병한 다음에 일진회 없애버렸죠.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전협은 뭔가 느낀 바가 있었겠죠. 바로 이랬을 때 세월이 조금 흘러서 이제는 뭡니까? 3.1운동이라는 거국적인 민족운동이 발생이 되죠. 이런 3.1운동을 전후해서 전협은 나름대로 이 독립운동에 좀 도움이 될 만한 일을 모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모임을 만든 그 단체명이 바로 뭐다? 대동단이었죠. 자, 여기 동농 김가진 선생님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분은 구한말 때 정부의 주요 관직을 가졌던 그런 사람이죠. 뭐 갑오경장 시절 때도 뭐 당연히 그 정부 요직에서 일을 했고, 또 그 전에 독립협회에서 또 친일파인
이완용과 더불어서 독립협회에 상당히 비중 있는 그런 인물로 활동했던 그런 사람이 바로 동농 김가진입니다. 우리가 많은 이제 역사 공부를 하면서 또 공부했던 그런 사실 중에 현재 서대문에 위치한 그 독립문 그 표지판, 편액이 이완용이가 쓴 글씨체다 또는 아니다. 다른 사람이 쓴 글씨체다. 그 다른 사람이 쓴 글씨체가 바로 이 동농 김가진 선생을 뜻하는 거죠. 이렇듯 이 김가진 선생은 소위 구한말 이 정부의 고위직을 하면서 또 친일 정부에 몸을 담았던 그러한 비중 있는 그러한 인물이고 또 내중에 한일 합방 때 일본으로부터 남작이라는 그 어떤 직위를 자기를 부여받은 그런 인물 중에 하나죠. 물론 그 남작은 반납을 했습니다. 자, 이런 이 대동단에 이런 대동단에 동농 김가진이가 합류했다. 다시 얘기해서 뭡니까? 친일 인사 중에서도 상당히 황족, 귀족 이러한 인물들이 독립운동에 가세했다는 그런 이야기죠. 자, 그런데 이 대동단이 그 왜 우리 교과서에 나오지 않았느냐? 이거를 그냥 제 나름대로 뭐 공부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는 아마 이 대동단의 어떤 강령이 한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딱 걸리는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그 대동단의 이 강령은 뭡니까? 하나는 조선의 독립을 공고히 한다. 이거 뭐 보편타당한 말이니까 좋다 이거예요. 두 번째는 또 세계의 영원한 평화를 확보하자. 이것도 역시 캐치프레이즈로 되죠. 세 번째는 뭡니까? 사회주의를 철저하게 실행하자. 아마 이 부분 때문에 교과서에 실리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친일파들이 만든 조직이다. 근데 이건 내가 볼 때는 잘못된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 분명히 이 3.1 운동 때 연해주, 만주, 미주부터 해가지고서 저 국외에서 얼마나 많은 이 독립단체들이 설립이 되었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로 뭉친 것이 바로 1919년 9월 달에 상해 임시정부였지 않습니까? 여기에 명함을 집어넣을 수 있는 그 부분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대동단도 들어가야지 마땅하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바입니다. 자, 이 동농 김가진은 상당히 정부에서도 요직이라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바 마찬가지로 실질적으로 이 대동단의 총재로서의 역할을 다했던 분이죠. 자, 이런 대동단에서 했던 일은 상당히 뭐 많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바로 그 신문을 만드는 거죠. 그 대동 신보를 발행을 해서 뭐 어떤 애국심을 고양시키고 또 일본 국민들한테도 보내는 어떤 경고문도 이게 보내고 이런 식으로 해서 매월 신문을 갖다가 1만 배 이상, 1만 부 이상 이렇게 발행해가지고서 이제 뿌려댄 거죠. 뿌려댄 거예요. 이때 당시 인구 비율을 볼 때 신문 10,000부 이상 발행했다는 것은 결코 적지 않은 그런 수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김가진, 그리고 또 이 신문에서 주필로서 어떤 애국심 고취와 일제의 만행을 규탄하는 이러한 필서를 직접 쓴 장본인도 바로 이 동농 김가진이었습니다. 자, 이 김가진을 필두로 해서 결국은 이 소위 고위직에 있던 이 김가진을 갖다가 임시정부 쪽에서는 막구 교섭을 해서 이 사람을 갖다 소위 모시고 오죠. 결국은 이때 당시에 안창호, 김구를 비롯한 독립투사들이 상해 임시정부에서 그야말로 많은 헌신의 노력할 때 고향인 본토에서 소위 황족, 귀족 대열에 드는 그런 인물이 일로 왔다는 것은 얼마나 어떻게 보면은 천군 만마를 얻게 된 거죠. 그런 와중에 또 조선에서도 뭡니까? 비록 일제에 부응을 해서 부와 명예와 또 직위를 갖다가 부여받은 그런 몇몇의 인물들도 이러한 원래 이런 독립 운동할 때 독립투사들을 위해서 거금도 출연하고 또 보이지 않게 독립운동에 많이 가담을 해주었다는 것도 우리가 좀 알고는 있어야 합니다. 무조건 친일파라고 낙인 찍힐 필요는 없다라는 이야기죠. 참고적으로 이 김가진의 아들 역시 이 독립운동가였고요. 또 김가진의
이 또 며느리, 또 부인이죠. 정정화 여사라고요. 그야말로 임시정부의 어머니 역할을 했던 그런 분이 바로 또 이 김가진의 또 맏며느리였습니다. 자, 이러한 동농 김가진이 일단 상해로 가게 됩니다. 가게 돼서 이 소위 임시정부의 어떤 그 힘을 또 보태야 되는 거죠. 이러면서 하나하나씩 사세가 아니죠. 어떤 이 힘을 발휘하면서 두 번째 또 큰 일을 도모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누굽니까? 바로 고종의 아들이죠. 의친왕 이강을 또 상해로 탁 또 데리고 오는 그런 작업을 했죠. 만약에 의친왕 이강까지 상해 임시정부로 합류를 했다면은 우리 이 소위 얘기해서 상해 임시정부는 그야말로 민초들이 움직여서 나라를 찾고자 하는 그러한 이 단체에서 이제는 뭡니까? 상하, 즉 소위 고위직했던 귀족과 왕족과 황족들이 백성들과 함께 모여서 뭉친 그러한 똘똘 뭉친 그런 독립단체가 돼서 더 힘을 더 발휘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또 생각도 듭니다. 자, 이러한 두 거물이 상해 임시정부로 오지는 못했습니다. 일단 비중들을 볼 때 김가진 선생이 먼저 오고 그 다음에 의친왕까지 이제 왔으면 대성공이었지만 불행하게도 이 의친왕은 탈출은 성공했지만 안동, 지금의 단동이죠. 단동역에서 일본 경찰에 결국은 체포돼서 이제 이것은 실패로 돌아가게 되죠. 자, 이후 이 동농 김가진 선생은 상해 임시정부에서 활발하게 독립운동을 지원하시다가 여기서 서거를 하게 됩니다. 이때 임시정부에서는 이 김가진 선생을 위해서 성대한 장례식을 치러 주었죠. 자,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3.1운동이 터지고 나서 그야말로 우리 조선을 핏대로 해서 만주, 브라디보스토크, 연해주, 미주 등지에서 나라를 되찾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전 세계적으로 뻗어 있었고 특히 조선을 중심으로 해서 중국 땅, 만주, 서간도, 북간도에서 많은 독립 단체들이 생겨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대동단이라는 이런 이 소위 비록 이 인물들이 일진회라는 그런 친일 단체에서 시작을 됐지만은 마음이 변해서 소위 참여하는 그런 후의 입장에서 이제는 독립운동에 오히려 가세를 했다는 점, 이거는 좀 높이 사야 하지 않을까요? 대동단 한번 우리 내중에 우리 한국사 교과서의 독립운동편에 대동단도 한번 족보에 올려놨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자, 5대 한국사 김범석이었습니다.